애니어그램 해라. 팟캐스트 내 안의 빛을 찾아라. 오늘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까? 우리가 애니어그램이라는 장치를 알고 또 그 안에서의 두려움, 또 욕구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만났지만 이 두 분만 이렇게 딱 모시고 9번의 이야기만 또 들으니까 또 새로움과 또 제가 정말 몰랐던 그런 그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아, 저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좀 짠하다는 느낌.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9번들이 저는 자기 연민을 좀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거만함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는 나를 항상 남보다 이렇게 좀 더 높이 봐서 나오는 그런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그런 거라기보다는 진짜로 그냥 살기 위해서 나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연민이었었구나. 어떤 나에 대한 불쌍함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표현하면 연민? 적절한 단어를 사실은 잘 못 찾겠어요. 연민인 건지 아니면 정말 억울함인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거만한 거랑은 사실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거만한 거랑 거리가 먼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보상을 이만큼 해줘야 돼. 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거만이라기보다는 좀 나에 대한 연민 혹은 불쌍함?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나를 보고도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좀 없잖아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을 가지고 살고 있는 다른 사람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해? 약간 진짜 뭐 저렇게까지 힘들게 해? 라고 하는데 나라고 생각하면 또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 가지가.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카페에 글을 좀 썼을 때 그 이제 미움받기 싫어서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표현도 자제하고 행동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너무 그 미움받기 싫다는 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랑 뭐 이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그때 헤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구나 두려움을 남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내가 그런 갈등이 생기는 상황 그리고 남한테 하는 모든 것들이 남도 그걸 싫어하고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를 조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소개팅을 하고 이런 개인 정보가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결국에 이제 조금 안 됐지만 그분이 어디를 가고 뭐 음식을 먹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먹기 싫은 음식이었는데 그거를 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 싫은데 라고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당일에 몸이 되게 안 좋아서 그거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그분도 되게 조금 상처를 받으셨고 근데 이제 친구한테 그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너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거 싫으니까 다른 대안을 먼저 얘기를 하지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해서 맞다 라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거절감을 굉장히 크게 느껴서 상처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위주였구나. 그걸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연민도 있겠지만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거고 진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되게 타인한테 조금 감정이입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저도 생각했었던 말 중에 하나였었는데 뭐냐면 사실은 내가 불편해서 이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놓고 사실은 너한테 내가 희생한 거야. 이런 건 좀 없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내가 뭐 말하자면 뭐 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래 해 하고 제가 맞춰준 거잖아요. 이건 1차적으로 나는 맞춰줬어. 근데 2차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를 아니 난 그거는 별로야. 이걸 할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나의 그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나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래놓고 내가 너한테 맞춰주고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그 9번의 자기 연민을 사실 되게 객관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풀어보면 내 식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을 맞춰주고서는 끝에 힘듦이 올라오면 내가 불쌍하지 뭐. 내가 희생한 거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되게 9번을 악순환처럼 더 불건강하게 만들 수 사실 있어요. 안 해도 될 희생을 내가 해놓고 맞아요. 나한테 불쌍하대.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불쌍한 거에는 항상 반대로 그거에 이득을 취한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이 또 올라오지요. 네. 그러니까 그 보상 심리가 그러면 적어도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는데 또 그거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이 사람한테 그런 불편한 감정을 주면 또 이제 관계가 깨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불편해지니까 결국 이게 계속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점점 이제 땅굴을 파고 들어가면서 혼자서만 계속 생각을 하고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좀 그런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 나무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소개팅 하신 것도 제가 이제 9번과 같이 살면서 패턴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근데 싫었잖아요. 그러면 몸이 아파요. 더 큰 거절을 나중에 하는 이유가 무의식간에 이게 이제 9번은 거의 느끼지 못할 거예요. 9번 유형은. 근데 보니까 제가 그때 싫었을 때 그냥 약간 틀었으면 안 아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싫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이 계속 커져서 몸을 아프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마음을 예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알면 사실은 그때 나 사실 그거 싫은데 딴 데 갔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계속 만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9번이 정말 그게 싫으니까 몸을 아프게 한다거나 다른 일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많죠. 그렇게 뭔가 핑계거리를 내 몸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던 9번이 붙였다 뗐다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지 했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고 보면 그 작은 거절을 못해서 결국은 아예 떨어져 나가버리는 네, 그런 경우가 저는 옆에서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큰 데미지 안 났을 건데 그 정도 그냥 그렇죠. 먹기 싫다, 하기 싫다 정도는. 그러니까 내 안의 평온을 찾으려고 내 안의 평온을 송두리째 깨는 거야. 균열이 싫어서 균열을 두려워해서 네. 그 판이 깨지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작은 균열을 두려워해서 맞아요. 네, 결국은 그냥 판을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 근데 사실 다른 사람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물론 저한테만 그럴 수도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순간 그렇구나. 근데 제가 항상 그래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척척 하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말 안 해도 알지 않아? 이 정도는 알지 않아? 뭐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지켜본 친구들은 영혼이 나가 있는 걸 되게 금방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상황 되게 싫어하는구나 이거 아는데 캐치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다투다가 이제 얼추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되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한테 화났어? 물어봐요. 아니 안 났는데? 아니 화났는데? 아니야 괜찮아. 근데 얼굴에서 티가 나나 봐요. 그리고 속으로는 사실 그것도 있어요. 그래 나 너 때문에 삐졌어. 화 안 났다고 얘기하지만 네가 잘 생각해봐. 뭐 잘못했나.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리고 저희 남편이랑 9번 유형인 남편이랑 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오늘쯤 이거 화날 포인트인데 화를 안 냈어요. 근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특히 요즘에 이제 제가 주말 수업을 하면서 혼자 아이를 오랜 시간을 보잖아요. 남편이. 그러면 제가 왔을 때 근데 저도 이제 막 10시부터 거의 4, 5시니까 뭐 한 6시간 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오니까 지쳐 있어요. 근데 제가 널브러져 있고 막 제가 아이도 잘 안 보고 막 이러는데도 별로 화도 안 내고 되게 다정하고 그래요. 이상하다. 화낼 때가 됐는데 이런 느낌이 제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전혀 화를 안 나고 그냥 좋게 지나가요. 근데 그 다음날 엉뚱한 포인트에서 되게 공감하시죠? 이거 화낼 거 아닌데 빵 터지는 그 느낌을 제가 받을 때 그 쌓이고 그 이제 이 정도 있었는데 그냥 어제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여기 한 방울 이게 화날 포인트 아닌 한 방울이 뭐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빵 터지는 그런 게 느껴져요. 저희 부모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옛날에는 그걸 다 싸웠거든요. 왜 지금 화내냐? 이게 화날 상황이냐? 근데 요즘에는 그냥 누적으로 보거든요. 누적 포인트 이렇게. 누적이구나. 포도알 10개. 포도알 10개 색칠된 거구나. 이러면서 그냥 그걸로 그냥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번 유형은 사실은 자기가 적재적소에 좀 표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저야 이제 오래 살아서 그렇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 뭐지? 당황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당황스러워요. 그 9번이 폭발하는 거는 그 가족 정도로 가까워지기 전에는 보기 어려워요.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친구 정도, 친한 친구라고 해도 갈등이 생기면 일단 그 자리를 영혼부터 탈출을 하면서 육체를 같이 끌고 나가버리니까 사실 그렇게 싸울 일거나 폭발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해결하고 돌아오니까. 근데 이제 가족은 어떻게 그게 안 되잖아요. 탈출이 안 되죠. 전 근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되게 요구 많이 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또 저한테 요구도 많이 해요. 먹고 싶은 것도 확실해지고 내가 쉬고 싶은 순간도 되게 확실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되게 확실한데 관계가 형성된 누군가와 있으면 내가 없어지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그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이 뭔가 우리한테 그 요구하면 그건 아니다, 기다. 되게 명확하게 그 사람한테는 되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준다라고 할 때는 딱 앞에서 그냥 끊어내는 그럼 약간 쳐내거나 화를 내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 내 무리를 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있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는 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내 원으로 보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서는 절대 갈등을 못 일으키고. 요 안에서 관계에서는 갈등을 못 일으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누군가하고 뭐 싸울 자신 있습니다. 근데 가족한테는 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시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네. 갑자기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족한테 화를 내는 거는 사실은 제가 화내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네요? 제 아내와 아이 둘. 저희 엄마 아빠한테도 화는 못 내고 형한테도 화를 못 내요. 물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저를 굉장히 와, 넌 성인 군자야 그 정도면 몸에서 살이 나와라고 얘기하는데 와이프랑 아이들한테는 화를 내는 이유는 얘네한테만 화를 내야지 그렇진 않은데 좀 더 편해서 사실은 더 편해서 속을 좀 더 까놓는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숨 쉴 구멍? 유체 이탈 전에 유체 이탈 전에 후에 하여튼 병행해서 유체 이탈과 나의 숨구멍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원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 관계는. 계속해서 그 균열을 내려고 생각한다고 그 순간은 저의 적이 될 수도 있다. 나의 그 원에 대한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끊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은 사실 끊어질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안정권? 안정권 아닌 거죠.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또 지금 드는 생각은 가족 같은 경우는 진짜 내 영역의 가장 안쪽에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내 일부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내 일부인데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도 있고 그 내 마음을 당연히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니까 나 자신한테 화내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나의 일부고, 그러니까 나니까 그러면 나한테 맞춰주는 게 맞는 건데 내가 딱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맞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나한테 화를 내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하고 나중에 이제 후회를 후회하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타인이잖아요. 가족도 어쨌든 내가 아닌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화를 낸다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폭발이 되는 건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9번이 그래서 내 영역 안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말이 되네요, 진짜. 선별해서. 정말 선별하잖아요. 알고 보면 다 친할 것 같지만 절대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진짜로 딱 보면 너 누구나 되게 친한 사람 많잖아 하는데 전 딱 친한 사람 하면은 몇 명 안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그 친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경계가 굉장히 딱 또렷하게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요 정도까지, 쟤는 요 정도까지. 근데 남들은 그 경계를 못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친해도 진짜 제 안쪽까지 오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자체는 거의 되게 신기한 거는 그게 그냥 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정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야가 이렇게 정말 선으로 생각된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화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내 영역대에 있는 사람이야. 화내지 않고 되게 친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또 그런데 그 친절함도 그냥 되게 친하게 친절을 베지 않고 그냥 온 영역대 안에 있는 이렇게 있는 사람들 하고도 또 달라. 근데 거기 딱 벗어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은 9번이 화내는 영역 안에 있는 걸 기뻐해야 되는 건가? 선택받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선택받은 사람인 줄 알고 살게요. 자랑하셔도 돼. 나 선택받았다. 누구한테 9번한테 선택받았다. 좀 샌드백 같다는 느낌 많으네요. 한눈만 패네 이런 느낌. 한눈만 패.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거는 그냥 내 몸의 일부가 잘려서 나가는 거랑 똑같은. 되게 두려운 것이긴 해요, 사실. 그 사람들하고 트러블을 일으킨다는 것도 되게 두렵고 트러블이 확장돼서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사실 훨씬 더 그 분노의 크기를 그래서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 알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굉장히 그 관계가 얄팍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하더라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 안쪽에 있는 사람도 받아주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도 받아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쪽 사람들은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치고 지나가면 누가 이렇게 쳤나 보다 이렇게 되니까 되게 말 잘 들어주는구나, 되게 편하구나, 그러니까 막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기억을 못 해요. 그때도 유체 이탈 많이 하죠. 많이 별로 하죠. 안 중요한 사람이 말 많이 하면. 맞아요. 그럴 때 좀 공간을 좀 비워놓죠. 되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 말 많이 하면 쉬는 시간이구나. 쉬러 가야지. 우리가 약간 영상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표정을 봐야지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 이거 조회수 몇 이상 공략 한번 걸까요? 다시 한번 특집 할까요? 몇만이면 여기다 이렇게 딱. 이게 표정을 봐야지 아시는 시간이 어떤 의미구나. 이런 느낌이 오실 텐데.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의 9번 유형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두 분은? 저는 사실 9번 유형들한테는 얘기 별로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9번 유형들 스스로들 다들 잘 살고 있거든요.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9번 유형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선택받으신 분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네요. 저. 선택받으신 분들에게 전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음. 아내분한테도 하시는 말씀. 보이는 카메라면 보이는 영상이면 되게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야 될 텐데 영상 편지 한번 띄우시라고. 음악 안 깔아주시나요? 되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금 제 아내와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유체 이탈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만의 공간으로 숨는 일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책임에 의해서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책임들을 나머지 사람들이 지어야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좀 사실은 저 연극 배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도 않고 있고 좀 쉬어야 해. 내 공간이 필요해. 내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해서 자꾸 도망가게 되죠. 일을 처리해야 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도망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가족사의 짐은 사실 저희 아내가 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미안해요. 되게 미안한데 고치면 되지 그걸 왜 못 고쳐? 라고 얘기하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뭐든지 잘하실 것 같은 고리님인데 그 부분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내분한테 많이 의지하고 계시구나. 네. 좀 그래서 저희가 9번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유부단해서 되게 편안하고 쿠션 같고 평화를 유지하고 되게 행복하구나. 대신 반면에 되게 무책임하고 게으르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하면 너무 욕심이죠. 그렇구나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음 생에는 몇 번 유형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다음 생에는 9번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근데 이 말씀을 저는 9번이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좀 힐링이 되네요. 네.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부로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업을 업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 역할이 조금씩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태어났고 사실은 그러려고 왔으니까 그러려고 만난 거고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받은 위로만큼. 네. 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하다 이번 생엔 좀 힘들 것 같아. 고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진짜로.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고 제가 지난 한 달 반, 두 달 사이에 정말 3시간, 4시간 자고 계속 뭘 했었어요. 대본을 외워야 했고 대본을 써야 했고 연습을 나가야 했고 연습 과정을 또 모니터링을 해야 했고 그래서 진짜 요즘은 거의 18시간 이상을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와이프가 되게 달라졌어요. 네. 와이프가 달라졌어요. 와이프가 달라졌어요. 막 하고 있으면 새벽녘까지 3시, 뭐 2시, 3시까지 막 대본 쓰고 들어오고 아침에 그러면 제가 늘 먼저 일어나고 아이들을 깨우는 게 저의 몫이었는데 지금은 와이프가 5분만 더 있다 나와. 몇 분만 더 있다 나와. 밥 차릴게 나와.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밥 차리고 나서 밥 먹고 나면 아이씨 졸지 말고 가서 자. 그러게 왜 새벽까지 그러고 있어. 30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바라는 건 열심히 하는 거. 돈으로 환산되어지면 뭐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해주고 지지해줘요. 어제 어디까지 써서 갖고 와봐 해서 이렇게 물론 같이 그 공연을 만들고 있는 작업 중이긴 하지만 대본 피드백도 계속 주고 아이들 케어도 이따가 태워다 줘. 그럼 그때까지는 좀 쉬어. 이렇게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한 달 정도 그렇게 해서 되게 나름 9번인 저로서는 정말 되게 최선을 다해서 지내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저도 뿌듯해요.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환상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내가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 때문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해서 나한테 만족감이 떨어질 거야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저 게으른 사람이 오늘 한 걸음 더 걸었구나. 오늘 좀 더 멀리 보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되게 지지해 주더라고요. 지지해 주는 맞아요. 것만큼 사람한테 힘을 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도 잠이 많은데 요즘에 잠을 줄여가면서 회사 다니는 거 보면 저 잠 많은데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네. 나무님은요? 저는 그러면 9번 네. 분들한테 매우 고래님은 되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진짜 건강한 수준 높은 9번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땅굴 파고 들어가겠지 끝없는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용기 가지세요라든지 뭐 힘내세요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혼이 없는 말인데 그런 얘기 대신에 조금 쓴소리 할게요. 네. 쓴소리. 9번이 잘 못하는 쓴소리.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9번이라고 이제 깨닫기까지 저도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쭉 한 바퀴 돌고 나서 내가 9번이구나 라고 알았고 그 알고 난 다음에 그 폭풍처럼 온갖 그 분노와 혼동과 자기 연민과 이게 굉장히 몰아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게 스스로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속한 상황에서 굉장히 내가 불행하다라는 마음도 들고 남 탓하기 가장 쉬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을 만든 건 본인 자신이거든요. 내가 어쨌든 선택을 평화를 깨기 싫으니까 그렇게 왔던 거고 그게 쌓여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건데 이거를 자꾸 남한테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절대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잘 돌아보면 주위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고래님도 이제 와이프분이 지지해주고 계시고 어쨌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한 발자국만 나서면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조금은 열고 뭐가 힘든지 얘기를 하면서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본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인데 한 번 보고 나면 조금 명확해지는 게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상태가 좋아지려면 내가 힘든 부분을 힘들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게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결과고 그걸 내가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자꾸 회피하려는 성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앞으로 못 나가고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문제가 다른 곳에서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거를 끊어내는 거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네, 자기 연민에 빠져봤자 더 늪에 빠질 뿐이다. 늪에 네, 빠지죠. 맞아요. 악순환으로. 9번이라는 번호는 사실은 핑계가 아니거든요. 절대 난 9번인데 하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네, 그 애니어그램은 진짜로 사람을 어떤 박스에 딱 넣어놓고 보호해주는 장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쓰게 되죠. 네, 알게 모르게. 뭐 나는 9번이니까 네. 나는 9번이라 게을러? 나는 9번이니까 불쌍해. 네. 사실 이거 되게 듣기 싫거든요. 음, 저도 요새는 뭐 하루에 4-5시간 자면서 지하철에서 사실 저 잠자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계속 못 자고 보고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되게 놀랄 정도로 9번 저렇게 게으른 9번이 저렇게 이래?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그 보이는 상태는 다 다른 번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이용해서 9번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9번은 이래야만 돼.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두 분이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훌륭한 농담입니다. 아, 너무 훌륭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정말 감동입니다. 그리고 엄청 바쁘신 두 분이세요, 사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진짜 오늘 제가 훨씬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정리했어요. 단어 하나하나들이 다 되게 좀 정리하고 되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진짜. 너무 유익한 시간. 네. 저희의 진심이 좀 진심대로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네. 아 근데 되게 좀 우려되는 건 있어요. 왜요? 제가 전문 지식을 갖고 와서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이야기를 빗대서 한 거라 혹시 다른 오해가 있거나 9번들은 다 저런 거 아니야? 다 저래? 하고 이렇게 딱 판박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건 오롯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번 유형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에게까지도 울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아, 네네. 다른 번호 저 참관하러 오겠습니다. 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